구자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흰뺨 검둥오리 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밝혀지는데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혀 5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천읍 산군부리는 화산 폭발로 생성된 게 아니라 집안이 꺼지면서 생긴 함몰 분화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구자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철새 사체에서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 밝혀지는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천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구자읍 하도리. 방역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흰밤 검둥오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사체를 수거해 동물위생시험소에 AI 감염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이곳에서 발견된 같은 종류의 오리 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8형 바이러스인데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 밝혀집니다. 닭인 경우 폐사율이 급격히 늘어나고요.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식욕이 부진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주변에 일반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51만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축산농민들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AI가 검출되자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 철저하고 AI가 무슨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AI가 너무 장기간 가니까 지쳤어요. 요즘 재미가 없어요. 저병원성에 비해 고병원성 AI는 감염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훨씬 높아 농가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으로부터 노루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노루 생태관찰원을 지난 18일부터 잠정 폐쇄했습니다. 제주시는 자체 방역과 함께 외부인의 노루 접촉을 금지하고 관찰원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을 절물 자연 휴양림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루 생태관찰원에는 115마리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어린아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조될 때까지 50분 동안이나 공포에 떨었다는데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어린이 3명이 아파트 1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1층으로 내려오던 승강기는 갑자기 6층에 멈추고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다 50분이 다 돼서야 구조됐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반 성인도 한 10분만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미쳐버리는데 이 애들 아직도 성장이 덜 난 애들이 지금 얘하고 우리 밑에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11층까지 걸어 다녀요.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가고 같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못 타요. 사고가 난 시간은 지난 18일 낮 12시 20분쯤. 아이들이 수차례 비상벨을 눌렀지만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통화장치는 경비실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머무는 곳에 이중으로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는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났고 입주민들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경비원 수를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경비 하나당 경비원이 2명은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있어서 지금 우리 경비원이 3명은 오는 거고. 최근 2년 동안 이 아파트 한 곳에서 발생한 갇힘 사고 등 승강기 고장만 100여 건. 경비 절감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부른 예견된 사고에 어린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부지 입구에 설치된 천막과 차량을 지정된 기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에 철거하고 비용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강정마을회에 통보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강정마을 9,400제곱미터 부지에 72가구 규모의 관사 건립 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천읍 산군부리의 분화구는 화산 폭발로 생성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학술 조사 결과 화산 폭발이 아니라 지반이 꺼지면서 생긴 함몰 분화구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해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된 산군부리. 용암을 거의 분출하지 않고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마르형 분화구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산군부리는 폭발이 아니라 지반이 꺼지면서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화구 내부에서 화산 분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분화구의 작은 능선을 형성하는 그런 쇠설물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고 이 산군부리는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암 분출을 일으킨 마그마의 공급이 줄어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의 빈 공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성된 함몰형 분화구란 겁니다. 마르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학자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자적으로 함의가 됐을 때는 그게 맞다면 문화재청은 이제 용어를 정정을 할 것입니다. 산군부리 분화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38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7월 최종 연구 결과에 따라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5급 이하 공무원 67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장이 20%의 범위에서 직원을 추천하는 부서장 책임제가 부분 도입됐고 중국 협력팀과 중문 관광단지 인수 담당, 가파도 섬 만들기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또 전직 시험을 거친 감사직 3명과 방재안전직 5명이 각각 감사위원회와 안전총괄 기획관실로 발령됐고 모두 60명이 승진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인사에서 처음 도입한 부서장 책임제에 대한 중간평가제가 실시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실국장에게 함께 일할 직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부서장 책임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6개월 뒤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에 추가 허용된 외국인 시내 면세점에 대해서는 도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나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도 내 6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도민은 1,3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3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담뱃값이 크게 오른 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금연치료에 드는 상담료와 약값을 지원하고 고도 흡연자를 위한 금연 캠프와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대자동차 제주 중부지점 윤상보 씨가 20만 원, 붓다클럽 탐나회 이상봉 회장과 회원들이 43만 6,190원, 제주도 개인택시조합 북부지부 김영주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예국 어린이집 교직원과 어린이들이 46만 7,75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이달 말까지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원직 54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모레부터 오는 26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부문별 채용 인원은 돌봄 전담사 23명과 급식보조원 20명, 행정실무원 3명 등 6개 직종으로 모두 무기계약 직종입니다. 교육청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시급한 보육 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방과 후 교실 활성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필요한 보육 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 29%,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취약아동의 보육 정책으로는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결혼 의사가 없다는 미혼 여성은 53%로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지방 공기업 간부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 간부인 A씨가 지난해 11월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불러 실제로 돈이 A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16회 탐나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시 외도와 2호 운동장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24개 팀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 선수와 가족 등 3,400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감귤을 훔친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남원읍의 과수원 창고에서 감귤 130상자를 훔치는 등 선과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농가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750만 원어치의 감귤을 훔친 혐의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여수선적 저인망어선 Y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호는 오늘 아침 6시 45분쯤 한경면 차기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개판을 이용해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